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얼굴에 눈과 코까지 그리는 수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과연 어떻게 하면 입체감 있고 이렇게 사실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라는 점에서 한번 오늘 눈부터 얼굴 전체에서 눈부터 그리는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구 형태를 가지고 얼굴을 한번 그려보는 수업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시작은 원을 그리면서 구를 그리면서 중심선을 그리면서 시작을 할 거예요. 구를 그릴 때는 처음에 완전히 똑바로 그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지금 보는 것처럼 지우개로 살살 지워가면서 또 모양을 조금씩 다듬어도 돼요. 자로 잰 듯하게 너무 똑바로 구를 또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아니라 입체적인 우리가 눈앞에 납작한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고 뒤로 들어가고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입체적인 구를 그린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리는 것처럼 이 구가 동그랗게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저 구 위에 선이 그어져 있다고 한다면 일직선에, 그러면 만화에서처럼 정말 단순화해서 그림으로 그리는 경우는 저렇게 십자선이라는 걸 그려서 이 얼굴의 위치를 확인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십자선 혹은 중심선이라고 해요. 구를 활용해서 얼굴형 그리는 식으로 먼저 처음에 잡아주고요. 처음에는 우리 손을 좀 풀어주고 선을 좀 살살 써주면서 얼굴은 일단 동그라미 그리고 턱 부분으로 나눠줍니다. 구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턱 부분으로 나눠줍니다. 자, 그리고 십자선을 그어주는데 눈의 위치는 턱과 머리 사이의 가운데에 있어요. 자, 선을 그어주는데 이걸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기 위해서 연필을 활용을 하면 됩니다. 길이를 한번 잡고 그 다음에 같은 길이를 또 재보면서 그 가운데 선이 그어졌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눈의 길이를 총 길이를 할 건데, 눈 전체의 길이는 눈썹까지 해서 성인 기준에서 눈과 턱까지의 길이와 동일해요. 그래서 연필로 자처럼 활용을 해서 길이를 한번 대보면서 눈 길이를 재주고요. 이건 눈이라기보다는 이제 눈썹, 양쪽 눈썹을 합한 길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눈썹의 위치를 잡아주면 되고요. 위에는 이제 눈썹을 그릴 위치, 아래는 눈을 그릴 위치. 자, 우리 눈썹 모양은 갈매기 날개 모양을 생각해 주면 돼요. 갈매기 날개를 보면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눈썹이 하나 있으면 이 전체 길이에서 3분의 1 지점 정도에서 이 꺾임이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한쪽은 3분의 1, 한쪽은 3분의 2 정도의 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눈을 이제 그리는데 눈꺼풀의 형태가 그냥 좌우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눈 하나를 봤을 때 눈의 각 좌우의 이 길이의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왼쪽 화면 왼쪽에 있는 눈을 참고를 해주시면 눈곱 끼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눈썹 바깥쪽 부분의 눈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양을 좀 다르게 그리면은 훨씬 실감나는 눈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눈은 완벽하게 이제 구 모양이죠. 동그랗게 해주고 눈알 안에 눈동자, 좀 더 검은 눈동자를 하나 더 이제 잡아주고 그 부분은 이제 완전히 진한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색칠을 두 가지 색깔로 눈 안에도 해주면은 좀 더 깊이감 있는 눈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을 좀 더 깊이감 있게 표현이 되려면은 눈꺼풀 위쪽 눈꺼풀을 선명하게 그려주면 되는데, 자, 이게 왜 눈꺼풀 위쪽이 선명한지를 이유를 알아봐야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눈썹과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을 해서 눈썹이 이제 있기 때문이고, 눈꺼풀이 있고 그 안에 눈알이 있기 때문에 눈알에 그림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그림자가 지고 만화에서는 그걸 간단하게 선으로 진하게 표현을 하는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번 주에도 얼굴 그리는 걸 봤었지만 그 정면 같은 경우는 눈이 이제 양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좌우 대칭을 잘 맞춰주면은 거의 한 반 정도 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쪽을 그렸으면은 똑같이 나머지 반대쪽도 비슷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선 방향이나 내가 보고 있는 눈, 내 그림을 보고 있는 내 눈을 잘 대칭에 맞게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눈썹은 눈끝에서 가운데로 몰릴수록 방향이 옆에서 위로 향해요. 그리고 눈썹을 너무 과하게 그리면은 초보자들이 특히 좀 촌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화장이 진한 캐릭터나 그런 느낌을 살리고자 하는 캐릭터에게는 필요하겠죠. 과하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연습을 충분히 하고 표현을 해주세요. 이제 눈동자도 한번 칠해보는, 그리고 눈꺼풀 아랫부분도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보이게끔 살짝 연한 선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눈 주변에 이제 그림자 같은 경우도 눈의 구조에 따라서 그라데이션을 살짝 넣어주면서 표현을 해주면 돼요. 눈의 구조란 거는 우리 그 눈꺼풀 안에 눈동자가 동그랗게 숨어 있거든요. 눈알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눈 양쪽의 바깥쪽은 살짝 그림자가 지죠. 자, 그래서 눈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코를 그려볼 건데, 코의 길이도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먼저 길이부터 표시를 해둡니다. 코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정말 쉬워요. 눈에서 코와 코에서 턱까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굴형을 그리고 눈을 그렸으면 그 사이에 코가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콧망울, 이제 코의 넓이를 잡아준대. 눈 사이, 코의 넓이는 우리 양쪽 눈 끝에 그 사이로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정말 쉽죠? 눈곱 끼는 부분,
거기를 일직선으로 내리면 코의 넓이가 되고요. 콧구멍은 정면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작더라도 확실히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면 좋습니다. 콧구멍 모양이 쉽지는 않은데 약간 수박씨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콧망울, 가운데 이제 있는 가운데 동그란 콧망울 부분은 약간 다이아몬드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콧구멍 사이에 정가운데 부분 있죠, 아래쪽에 그건 약간 이제 블룩 솟아 있어요. 다이아몬드 아래쪽에 블룩 솟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림자에 따라서 콧대가 있는데 콧대를 진하게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사실적으로 코를 표현할 때는 사실 중간까지 딱딱한 뼈가 있거든요, 우리 코뼈가. 그것 때문에 약간 굴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가 일직선으로 쭉, 이거는 이제 완전 성형한 코 같은 거고, 만화에서 이제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그렇게 이제 굴곡이 져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려면 그 굴곡을 한번 표현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선으로 다듬어주면서 코 모양을 만들어 주는데, 진하기 순서가 있어요. 그 진하기가 따라서 깊이가 달라지니까, 콧구멍이 제일 어두우니까 콧구멍이 제일 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양쪽에 있는 콧망울 부분, 그 다음에는 이제 콧대 부분이나 코 중간 부분이 제일 약한 선으로 표현을 하겠죠. 자, 그리고 보통은 눈알이 있으면 눈알 가운데에 눈동자가 있고, 그 눈알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바깥쪽은 살짝 어두웠다가 밝아져요. 그러니까 눈알 가장자리는 살짝 어두웠다가 중간에 눈동자로 갔을 때 살짝 밝아집니다. 네. 물론 동양인은 눈동자가 이제 색이 진하니까 그게 티가 잘 안 나긴 하겠죠. 하지만 그런 그라데이션으로 살짝 그 차이를 내주면 조금 눈이 좀 더 동그라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어, 여기에서는 채색을 할 건 아니니까 대신에 이제 눈에 좀 반짝이는 입체감, 그리고 좀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하이라이트를 넣어줄 건데, 하이라이트는 우리 눈동자가 이 수분이 젖어 있어요. 촉촉하게 항상 수분이 있어요. 그 수분에, 그리고 우리가 빛이 있잖아요. 물체를 볼 수 있는 물체, 그 빛이 눈동자에 닿으면서 반짝거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빛이라고 하죠. 그 눈빛을 하이라이트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려주면은 훨씬 눈이 생기 있는 눈이 됩니다. 그냥 눈알 기준, 지금 이제 하이라이트의 모양은 45도에서 내리쬐는 태양광으로 인해 생기는 동그란 하이라이트로, 아주 그냥 전형적인 하이라이트로 그릴게요. 하이라이트를 그리면서 나머지 이제 부분도 다 정리를 하면 됩니다. 조금 더 뭐 눈꺼풀 바깥쪽은 좀 더 강하게 한다든지, 네. 봐가면서 대칭이 안 맞는 부분들도 좀 봐주면서 표현을 다시 해주고요. 꼭 저렇게는 아니더라도 어떤 이제 어두운, 저번에 우리 그림자 배우는 거 했을 때, 그죠? 원기둥이라고 코를 생각을 하면은 한쪽이 좀 어두워지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어쨌든 코 부분을 이제 그림자를 넣어줘야 좀 더 입체감이 생겨요. 얼굴에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제일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코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림자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자,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똑같이 따라하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스타일로 그리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최대한 좀 단순하게 만화체로, 하지만 원리를 생각해서 참고에 그려보고 사진 찍어 업로드 해주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입을 그려볼 건데 마스크를 마스크에다가 입을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준비물을 마스크를 해주는데 쓰고 남은 것들, 아니면 뭐 저렴한 덴탈 마스크라서 쉽게 구비할 수 있는 걸로, 뭐 KF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커스텀 마스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 수고했어요.